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유명한 또 분석가들의 여러가지 의견들 가져왔는데요. 우선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그 트레이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이콥 캠필드의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이제 불장에서 강세장에서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자신의 비밀 차트를 공개한다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 비밀 차트가 도대체 뭘까 저도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했던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제이콥 캠필드가 이야기하는 그 비트코인의 매수 시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세장에서는 당연히 통하지 않고 그 강세장일 때의 매수 시점을 잡는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비법이라고 하는데,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평선입니다. 우선은 20일 EMA 선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전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평선 보실 때 과거의 강세장에서 가장 지지를 크게 받았던, 그리고 확률상 가장 높았던 지지선은 20일 EMA 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제이콥 캠필드도 20일 EMA 선, 그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일 EMA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강한 이 파란색 요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그 20일 EMA 선인데요. 이 20일 EMA 선에 따라서 약세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저항선이 되고 강세장에서는 지지선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강세장을 겪어왔을 때 정확하게 20일 EMA 선이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모두 다 지지받는 현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2012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이런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이 지지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과거의 비트코인의 역사적으로는 20일 EMA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했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불장에 갔을 때에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리고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찍고 갔었다라는 거죠. 상승이 한 번 나오면 이렇게 조정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이렇게 지지를 받고 갔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도 그 지점과 거의 이제 가까워졌죠. 그래서 20일 EMA 선과 지금 현재 그 주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이 이제 한번 터치를 할 그 아주 가까운 지점에 왔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터치할 지점이라고 보는 거고,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RSI입니다. RSI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는 54죠, 지금. 이 부분하고 43, 요 구간.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베어마켓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마켓에 유지가 되느냐를 이제 보통은 그 전환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과거에 지금 패턴을 보더라도 여기 부분 54.47 RSI가 54.47인 구간에 계속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상승할 때마다 하락을 하더라도 보통 여기는 보통은 지켜주는 형태로 가는 형태가 많았고, 더 내려오더라도 이 43을 깨지 않고 이 위쪽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현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약세장으로 이제 전환할 때에는 본격적으로 이 전환 시점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RSI가 43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베어 마켓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랬고 이 부분도 그랬었고 지금 2018년 말 그때도 이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약세장을 보통은 보고 있죠. 강세장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엔 이 위쪽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RSI는. 그래서 54.47 이 구간 위쪽에 머무는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이걸 터치하고 올라갈 때는 중요한 이제 그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요적으로 만약 장기적인 투자자이라면 이런 지표들 20일 EMA선과 그리고 이 RSI 54.47 구간 정도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리체이콥 캔필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일 EMA에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지지를 받아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상으로는 꽤 지금까지는 신뢰도가 있는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지표를 중요하게 또 여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밑에 하단선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도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 이게 이제 차트가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잠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유롭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9,000달러선이 와 있어요. 21 EMA선이 이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이제 도달하는 것들을 지금 제이콥 캔필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RSI도 이제 60 이하로 지금 살짝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하향 추세가 지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이콥 캔필드가 지금 말하는 중요한 바이존 이제 매수 지점은 8,900에서 9,100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한 매수 시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딱 보시면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왜 8,900에서 9,000을 이야기하는지 9,100을 이야기하는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21 EMA선과 RSI 때문에 그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좀 다른 의견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상승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보는 쪽도 있어요. 이 어큐레이션 존이라고 해서 이 매집 하는 이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쪽을 9,910달러 그리고 1,116달러 선 요 구간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를 지지받고 상승하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이거 웨슬라드라는 분석가의 분석이고요. 이렇게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반등을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아직은 그 구간 안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손절매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더 크립토미스트가 굉장히 재미난 걸 또 올렸어요.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 과거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을 올려놨었던 것들이 어떻게 신기하게도 딱딱 맞아떨어졌던 전망을 했던 그 트레이더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5,300달러, 9,200달러 선이 다 이제 맞았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딱 그 해에 4월과 지금 7월에 9,200달러까지 정확하게 딱 이 가격대에 들어와 가지고 신기하게도 맞췄는데, 이 두 번이 맞추니까 이제 세 번째에도 맞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크리토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16,000달러가 2달 후에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0월 달이에요. 2019년 10월에 16,000달러를 지금 보고 있다 라고 이제 전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도 맞을까? 이게 세 개가 다 맞으면 정말 확률상으로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데, 그러면 정말 신이죠, 신. 근데 다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맞을까 하면서도. 근데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유비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분석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지금 이 라인 8,194.5달러 선 있죠?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조정이 여기까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사라, 내려오면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8,194달러 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내려왔을 때 이제 중요한 매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삼각 형태, 이 형태도 자주 보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토시 플리퍼라는 이 분석가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이 삼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여기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패턴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떨어졌다가 과거에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암호학의 아버지 데이비드 차움이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암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이쪽 그 분야에서도 거의 뭐 그 시조 같은 그런 분으로 여겨집니다. 데이비드 차움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행사에 이제 그 연사로서만 참석을 하고 관련된 뭐 연구를 하고 뭐 이런 쪽에만 있으시다가,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 프렉시스를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0일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웹3 서밋에서 차움은 프렉시스를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인 순수한 형태의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디지털 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 그러면 암호화폐 데이비드 차움은 도대체 뭘 다르게 만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똑같이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암호화폐랑 똑같으면 새로 만든 의미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우선은 양자 컴퓨터 수준에 의한 공격에도 안전한 고유한 암호화 기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지금 현재 암호화폐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모든 암호화폐들이 이 양자 컴퓨터 수준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그게 공격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그래서 그 51% 공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위험 인자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양자 컴퓨터 수준에 의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고유한 암호화 기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의 한계로 지적되어 있는 확장성 개인 정보 보안성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비드 차움이 그
여기 이제 암호화폐를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서 자리 잡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제 대기 시간을 10초 내로 단축을 하고 초당 10만 건의 거래량을 초래할 수 있는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정한 프라이버시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 수준의 공격에 대응하는 보안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이제 충족하는 정말 코인이 나올지 한번 궁금하고요.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은 아직까지 한계를 극복하기에 부족하지만 앞서 발표한 엘릭서 네트워크의 통신 기술을 통해서 메타데이터의 유출 없이도 안전한 메시징 및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인 이 프렉시스, 지금 새롭게 만드는 프렉시스를 통해서 빠른 속도의 금융 거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와봐야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암호화폐 아버지라고 해도 이 결과물이 모두 다 만족스러울지는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라켄 장외 거래 수석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작년보다 2000%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크라켄의 OTC 시장, 그러니까 장외 거래 시장에서 꽤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OTC 데스크의 월 거래량이 작년 초반보다 20배나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이제 증권 브로커 출신 넬슨 미디어 총괄은 더 블록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그 장외 거래량 증가 사실을 전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가장 많고,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테더의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적으로 지금 장외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1, 2위로 달려있는 이 두 개의 암호화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나 모네로가 그 이후에 규모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라켄에서는 이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 증가량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외 거래는 꽤 큰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고, 개인들보다는 이제 조금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양이 좀 많은 그런 쪽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외 거래에서도 꽤 활발하게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를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내 거래든 장외 거래든 둘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부킹닷컴 CEO, 이 부킹닷컴이라는 곳은 이제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CEO인 최고위원자 글렌 포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글렌 포겔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이야기가, 안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통화는 잠재력이 있다. 비트코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비록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합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런 CEO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CEO들이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을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더욱 확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약세장은 4년 전 비트코인과 동일하다.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분석도 있는데, 플레이스홀더 파트너 겸 암호화폐 투자 안내서 크립토 에셋의 저자 크리스 버니스키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2014년 15년 겪었던 첫 베어마켓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하락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분명합니다. 현재 가격에 눈이 먼 사람들은 결국 버스를 놓쳤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더리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베어마켓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지금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상승 추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이제 확장성이나 다른 부분들, 이더리움 2.0이 이제 내년 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개선점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또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 SEC 수석 감독관이 코인베이스 지원 로펌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제 사이버 유닛의 소장이었던 그 로버트 코엔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지원해온 로펌 데이비드 포크앤 워드웰의 파트너로 합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을 보면 SEC에서 이제 수석 감독관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로펌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또 서포트를 해주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지금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좀 긍정적인 유리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을 했던 기관에 이제 있던 사람이 나오면 그 규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암호화폐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SEC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잘 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